네, 잔명거진 월요일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설문조사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공감 100%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구직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봤을지 궁금한데요. 정유진 캐스터가 준비하셨죠? 네. 네, 오늘 공감 100%의 설문조사 키워드는요. 바로 서류 전형의 벽, 자기소개서입니다. 얼마 전 신문기사를 보니까 구직자 10명 중에 6명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때 샘플을 참고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그만큼 자기소개서는 구직자들에게 있어서 만만한 과정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공감 100%에서는 구직자들을 괴롭게 하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 방금 만나보신 것처럼 서류 전형의 벽 자기소개서입니다. 네. 자기소개서 언제 썼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인데 참 막막해요. 자기소개서라는 딱 단어만 들어도. 네,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자기소개서를 아주 어렸을 때 말고는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많은 구직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때문에 네. 많이들 고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뭐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자리에서 자기소개서를 써볼 수는 없지만 10초 동안 뭐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 태진 씨 먼저 한번 저부터요?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리랜서 방송인 김태진입니다. 188cm의 키에 다양한 스펙, 식스팩을 끝났어요. 좋습니까? 야, 이거 어렵네. 10초 안에 표현하려니까. 그렇네요. 예. 자,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네. 뒤처질 수가 있지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많이 보기 때문에 잘할 것 같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진광 학생 네. 10초 동안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한 3개월 전에 해보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또 다시 해보는 것 같은데요. 예, 예. 한번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십니까. 제비 같은 남자 김진광입니다. 우체국의 상징인 제비처럼 저 또한 100m 11초대로 벌써 10초가 지났나요? 네. 야, 잘한다, 근데. 잘하네요. 근데 왜 제비 같은 남자예요?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10초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은지 몰랐네요. 아무튼 뭐 제비처럼 빠르게 뭐 전달을 하는 뭐 그런 뜻인가요? 예, 우체국의 상징인 예. 제비처럼 저희 신속성이 있는 100m를 11초로 달 수 있는 신속성과 예.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저희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예. 거를 이제 표현하고 이야. 싶어서 말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잘하네요. 아무래도 이야. 면접을 많이 봐서 확실히, 그런지 예. 네, 확실히 다른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 옥주 학생 한번 네. 해볼까요? 준비되셨어요? 네. 해볼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총알 같은 여자 김옥주입니다. 목표를 정하면 끊임없이 도전하는 저의 성격이 바로 총알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취미는 도전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시간도 딱 맞췄어요. 잘한다, 다들. 근데 제비하고 총알 왠지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예. 이러다 사랑의 스튜디오가 될 것 같네요. 유진 씨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유진 씨? 유진 씨 잘할 수 있죠. 잔명거진 네. 대표로 한번. 예. 네, 안녕하세요. 정유진입니다. 대학생 홍보대사와 글로벌 프론티어, 또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매력적인 여자 정유진입니다. 잘한다. 뭐야, 다들. 야. 와, 저 완전 반했어요. 우와. 누가 제일 잘한 거? 유진 씨가 봤을 땐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가장 잘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옥주 학생은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우리 제비, 진광 제비랜다. 학생, 네. 진광 학생은요? 이거 또 질 수가 없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도 정유진 캐스터가 그렇군요. 그렇군요. 유진 씨가 제일 잘했다. 와. 그래요. 근데 그렇다면은, 참 너무너무 예. 열심히 좀 패기 있게 다들 잘하는 것 같네요. 네. 전문가 의견을 안 들어볼 수가 그렇죠. 없어요. 이시안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가 제일 잘했는지요? 예. 뭐 슈퍼스타 K 같은데 60초에 공개할까요? 아무래도 정유진 캐스터가 예. 발음도 그렇고 자신감도 있고 괜찮은데 네. 또 너무 노련해 보이니까 네, 또 굉장히 뭐 이런 거에 익숙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네요. 그래요. 근데 예. 아무래도 말로 표현을 하다 보면은 자신의 성격이 말 속에 좀 녹아져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울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글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서 정유진 캐스터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네. 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 샘플을 활용한 경험이 있다라고 한 분들이 60%가 넘었거든요.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진광 옥수 학생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 궁금한데 진광 학생 경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자기소개서를 쓰게 됐을 때 네. 이제 친구들에게 친구의 자기소개서나 아니면은 뭐 샘플링 된 거를 한번 보여달라고 말을 했었는데 예.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내용들을 따라가게 따라하게 되는 되는구나. 저만의 자기소개서가 아닌 그 내용을 베끼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옥주 학생도 혹시 샘플을 빌려서 한번 해본 적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이제 미리 많이 읽어봤었는데 네. 많이 읽다 보니까 그런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들을 따라하게 되잖아요. 나도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저는 약간 말투 같은 거를 좀 읽기 편하게 그렇게 말투를 좀 말투만 따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말투만 그렇구나. 하자. 네, 어체만 네. 좀 따라한다라는 네.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일단 뭐 다른 거를 참고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자기소개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건데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네. 신입 구직자 496명을 대상으로 서류 전형에 대한 어려움을 물었더니요. 98.8%, 100%나 마찬가지인데요. 자기소개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다 거의 다. 예, 이쯤 되면 496명 중에 98.8%니까 예. 한 명만 괜찮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 사람이 누굴지가 되게 궁금해지는 네. 설문조사인데요. 그 구체적으로 뭐가 어렵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응답자 중에 반, 50.4%가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내용 구성에 가장 어려움이 크고요. 그다음에 기업마다 자소서 항목이 달라서 어렵다. 그치. 다 따로 써야 되니까 예.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약간 이과 계통의 사람들의 것 네,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글자 수 제한을 맞추기가 어렵다가 소수 의견으로 있었습니다. 이시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취업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분의 입장에 있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자기소개서 쓸 때 어려움을 좀 느끼셨나요? 저는 뭐 자소서 쓴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말로 때우는 편이어서요. 근데 그쵸?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와 마찬가지인데요. 예. 자소서 할 때 자기소개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자기소개가 아니고 내가 자랐던 뭐 소재, 환경에 대한 소개가 되기 때문에 안에 자기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무엇을 나는 이런 게 잘한다, 나는 이런 거 장점이다라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내가 나를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구체적으로 세일즈 할 포인트를 잘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구직자들에게 있어서 자기소개서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워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요. 자기소개서도 항목이 굉장히 다양히 있는데 항목별로 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따로 있다고 하죠. 네,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조사한 바가 있는데 네. 457명의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그 5위를 차지한 항목이요. 네. 성격의 장단점. 11.7%가 성격의 장단점을 쓰라라고 했을 때 뭐 사실 장점도 쓰기 어렵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그렇잖아요. 이걸 제대로 그렇죠.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네, 아무래도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김국환 씨한테 미안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예. 장단점을 파악하는데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그쵸. 드는데 예. 자, 우리도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성격의 장단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먼저 우리 진광 학생 어떤 점이 있을까요? 장점과 단점? 저 같은 경우는 그 영업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대부분 친화력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장점. 했습니다. 예. 이게 고객들을 만나면서 이런 친화력이 있어야지 저에게 예. 도움이 되는 거고 단점에 대해서는 거의 고집불통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막 이렇게 힘든 일도 있을 텐데 어느 순간에는 제 멋대로 해야 될 때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보완하면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네. 제 장점으로는 친화력, 단점으로는 고집불통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군요. 예, 예. 옥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성격적인 장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도전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열정에 대한 걸 많이 강조했고요. 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좀 지나치게 신중해서 약간 느릿하다 이런 걸 썼습니다. 좀 그렇구나. 느린 성격. 네, 네. 유진 씨는 어때요? 저는 좀 성격이 긍정적이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 편이라서 네. 실패를 하더라도 좀 잘 좌절하지 않는 게 장점인데 반대로 이런 게 좀 태평하게 된다거나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좀 단기적인 목표를 많이 세우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예. 성격이 좀 밝고 친화력이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좀 두 분과는 반대로 저는 성격이 너무 급하고 빨라요. 항상 앞서 나가야지 성격이 조금 편안해지는 그런 성격이라서 이런 장단점이 있거든요. 자, 그래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 어떻게 자소서 안에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애매해요. 네. 장점을 막 자랑하기도 뭐하고 단점을 드러내놓기도 그렇죠. 뭐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장점은 자랑을 해야죠. 네, 자랑 많이 나를 해야죠. 소개하러 네.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세련되게? 난 이런 네. 부분이 되게 장점이다인데 구체적으로는요. 가령 나는 성실하다, 나는 분석력이 뛰어나다라고 하지만 모두 다 자기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런지 이런 거 우리가 에피소드라고 하는데 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난 이런 걸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 증명을 하는 것이 하나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보단 단점을 더 어려워하는 편인데 네. 예. 왜냐하면 저는 성격이 그지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얘는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도 네. 솔직하다는 느낌을 들 수 있어서 뽑고 싶은 생각은 안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그 되게 잘못된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인데 네. 예. 가령 저는 한 가지 분야를 너무 집중하는 것이 단점입니다라고 예. 누가 봐도 장점인 걸 단점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괜히. 근데 많이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그래서 한 번 면접장에서 이런 일도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그 면접관이 심기가 좀 불편했는지 네. 점심 먹고 딱 와서 저는 뭐 똑같이 한 가지를 파면은 너무 깊게 파는 게 단점입니다. 그랬더니 자네 그렇게 말하려면 나가게. 어. 네? 내가 단점을 말하라고 했는데 지금 장점을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가. 냉정하게.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다시 했다는데 네. 그런 만큼 굉장히 좀 진부하고 또 면접관을 짜증나게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요. 사실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그걸 또 어떻게 표현을 해내느냐. 아무래도 면접을 보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단점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가 궁금한데 자, 가령 좀 게으른 게 단점이다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게으르다는 점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예.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억지로 이제 좋게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게으른 게 단점입니다. 하지만 이 단점을 저는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시작이 될 때 게으르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좀 더 일찍 시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게으르더라도 끝마침은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 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단점에 대한 보완책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어필하는 것이 이제 방법이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내 단점을 인정하고 고치기 위한 나의 노력을 어필하면은 단점을 자기소개서 아주 또 어떻게 보면 멋들어지게 네. 써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위 한번 알아볼게요. 구직자가 어려워하는 항목 4위. 어떤 항목이죠? 예, 4위는 12.2%가 그 채택한 성장 과정입니다. 성장 과정. 사실 이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도 빠지지가 않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저는 엄격한 아버님과 인자하신 어머니 밑에서 몇 남 몇 녀에서 예. 뭐 몇째로 태어나서 뭐 이런 식으로 쓰기 마련인데 사실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떻게 본다면은 누구나 그렇게 쓰기 때문에 좀 진부하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진광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성장 과정 어떻게 표현을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나 부모님,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막 이런 것보다 네. 좀 강하게 키운다는 그런 내용들을 좀 자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 방목 스타일로. 예, 방목 스타일로. 네. 그런 부분을 강조하셨구나. 우리 옥자 학생은요? 옥자 학생.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중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어가지고 오. 이제 그때 당시에 겪었던 그런 힘든 일이나 그거를 이제 문화를 적응하면서 극복했던 내용들 이제 그걸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좋은 성장 과정의 그 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겠네요. 네. 네. 그 성장 과정은 어떻게 기술하는 게 잘 썼다는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성장 과정이 가장 진부하게 되기 쉽은 그런 항목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려워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엄격하신 아버지와 그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뭐 이런 거를 창조적으로 쓴다고 네. 예. 저는 엄격하신 어머니와 자상하신 아버지 사이에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성장 과정에서 그 구직자 여러분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 예. 면접관들이 이 사람이 성장한 과정이 정말 그렇게 궁금할까 하는 거죠. 괜히 쓸데없이 어느 초등학교 나왔고 어느 중학교 나왔고 어느 고등학교 나왔고 뭐가 궁금하냐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그런 성장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게 되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런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성장 과정에서는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살아오다가 정말 성장해서 요만큼 한 사건을 가지고 써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랑 같이 등산을 갔다가 어렸을 때, 한 5살, 6살 때 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서 아버지랑 같이 침착하게 찾아 내려온 그건데 성장 과정이 아니라 그냥 한 사건이잖아요. 예,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지금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침착하게 해결하는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필을 한 거거든요. 포인트만 써야 되네요. 그렇죠. 포인트 예. 하나를 잡아서 쓰는 게 좋습니다. 예. 아무래도요, 정말 이건 역시도 내가 어떻게 자라왔고 어느 부분에서 조금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네. 잘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일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3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3위? 할게요. 3위는 뭘까요? 구직자들이 어려워하는 그 자기소개서 항목 3위는요. 네. 13.6%가 선택한 훌륭한 성과나 경력을 거둔 사례. 아. 이걸 쓰라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근데 훌륭한 성과나 경력을 거둔 사례가 있으면은 이렇게 당당하게 쓰면 되는데 네. 대부분 뭐 이런 게 없지 않나요? 내로라는 맞아요. 이력이 서희 씨가 있나요? 어떤 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직업방송에 들어와서 이 잔매거진이라는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이 잔매거진을 정말 한국직업방송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만든 게 예. 저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명을 듭니다. 확 꺼버리고 싶네요. 예. 네. 자, 그런데요. 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있는다는 게 아무래도 인사 담당자들이 원하는 포인트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네, 아무래도 이런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회사에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우리 구직자들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게 이 성과나 사례들이 되게 블링블링해야 된다. 누가 봐도 멋있고 뭐 UN 뭐 이런 건 들어가야 되고 외국 뭐 이런 건 들어가야 네. 되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허. 예, 이게 그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거기서 입사 담당자들이 보기에는 그게 그거거든요. 도토리 키재기. 네.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가령,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하지 못했어요. 네. 네. 가령 뭐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졸업식 때, 고등학교 졸업식 때 가가지고 그 알바로 자기가 그 불꽃놀이 막 이런 걸 팔았거든요. 네. 장갑, 꽃 이런 걸 팔았는데 예. 망했어요. 굉장히 망했습니다. 네, 적자가 났군요. 그렇죠. 네. 아니, 그냥 망했어요. 적자 정도라고 할 수 없고. 근데 이런 부분을 내가 이걸 왜 망했고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를 자소서 안에 녹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난 이런 걸 배웠다. 앞으로 이렇게 잘할 것이다.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꼭 성공하고 굉장히 블링블링한 것보다는 아하. 어떠한 포인트, 어떤 사건에서 내가 그런 걸 통해서 성장해냈다. 그런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바로 요것의 포인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포인트를 잘 짚어내는 맞아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사건을 기술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팁을 들었으니까 우리도 한번 얘기해보죠. 네. 꼭 블링블링 할 필요 없어요. 예, 진광 학생부터 어떤 이력이 있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축제 때 예. 제가 이제 그 끼 콘테스트라는 그런 대회를 참가를 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우승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콘테스트. 네. 오. 네, 거기서 이제 상금 한 100만 원 정도를 이제 타게 이야. 됐었는데 네. 그거를 통해서 뭐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가는 예. 저의 이 마인드를 이렇게 괜찮네요. 표현하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끼 콘서트. 어떤 끼 네. 부리셨어요? 그때 원투라는 별이 빛나는 밤에 네, 그 가수, 노래를 가수. 예. 예, 제가 따라 했었습니다. 춤추시면서 왠지 어딘가 모르게 좀 느낌이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옥주 학생 같은 경우에는 혹시 네. 이런 경험 있었나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경 NGO 단체에서 그 활동할 때 사막에서 모금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사막에 사막에서? 직접 가서요? 네, 네. 오. 근데 물론 돈이 안 모여서 네. 그 방향을 좀 바꾸기는 했는데 이제 그 약간 실패할 뻔한 사례를 가지고 제가 좀 그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렇게 예. 또 살면서 뭐 잘했던 경험들 아니면 잘못했던 경험이라도 뭐 성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포인트를 잘 짚는 게 아주 필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들이 어려워하는 자소서 항목 2위는 어떤 것일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2위는 20% 정도가 선택한 입사 후 포부입니다. 입사 후 포부. 야, 이거 진짜 어려워. 왜냐면은 내가 어떤 부서에서 일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괜히 네. 포부를 말하면 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죠. 예. 아무래도 구직자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뭐 정해진 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죠, 유진 씨. 네, 취업 전문 포털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이 구직자들 사이에서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회사 생활은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굳은 각오로 열성을 다해서 배우고 또 익히는 재서로 열심히 해서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쓴다고 하는데요. 네. 그 약간은 또 진부한 느낌이 그러게요. 들기도 하는데 네. 이시안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네, 궁금하면 500원.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그랬죠. 예. 네. 이 부분에서는요, 이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잘못된 대답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게 곧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그러면 면접에서 세 사람이 앉아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자네는 어떻게 할 텐가?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옆에 있던 사람이 저는 대충 할 건데 어떻게 하셨죠?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 소리를 하고 다 열심히 하겠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입사 후 포부라는 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입사 후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예. 내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성과나 목표에 대한 문제가 돼야 된다. 구체적으로. 네, 이런 말씀. 그런데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미리 말하는 게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래도 그럼- 요즘엔 직무를 쓰니까요. 네. 가령 뭐 어느 업체에 해외 영업
한 기획하는 식으로 쓰니까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쓰는 게 맞죠.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자, 아무튼 자기소개서 항목 정말 살펴볼수록 하나하나 다 구직자들에게는 어려운 난관이구나 생각드는데 대망까지는 아니겠죠. 아무튼 베스트 1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제일 어려워합니까?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오늘 부자 되겠는데요. 예. 영예의 1위는 바로 이건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항목이기도 하죠. 지원 동기입니다. 사실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저희가 전에 한번 알아봤을 때 구직자들이 네.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가 바로 이 지원 동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태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원 동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거는 이 회사 저 회사 다 보면서도 괜히 그 회사한테 잘 보이려고 거짓말을 당연히 하게 될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실제로 오디션 볼 때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예 어떤 스토리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아까 입사 후보부랑 좀 비슷한 거거든요. 왜 하필 이 회사냐?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들이 제일 곤란해하는 상황이요. 내가 이번 채용에서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 전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뽑았는데 네. 이 친구들이 회사를 나가버리는 상황. 이게 제일 곤란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저번에도 봤듯이 5명 중에 1명은 대기업에 그렇게 어렵게 합격하고도 1년 안에 그만두는 통계가 있어요. 네. 예.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첫 번째로 인사 담당들이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건 이 회사에 오래 다닐 것인가. 아하. 바로 그 점이죠. 거기서 지원 동기가 나오는데 이 친구가 이 회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이 회사만을 위해서 굉장히 달려왔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얘는 때려도 안 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여기 넣어도 되고 저기 넣어도 되고 저기 넣어도 되는 범용 자소서, 범용 지원 동기다라고 한다면 이제 좋은 데로 갈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걸러지는 거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내가 왜 하필이면 이 회사냐. 그거는 입사 포부랑도 같이 연결되는 거죠. 네.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기가 좋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지원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갈 것입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시안 대표님 얘기하실 때 깜짝 놀란 게 왜요? 저는 지금 무슨 수업 시간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 예. 옥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메모를 내용들을 엄청 하시네. 하나하나 지금 꼼꼼하게 와. 메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 아무래도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래 다닐 것이다라는 내용을 지원 동기 안에 녹여내는 게 아무래도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 있는 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신이 원하는 또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고 또 인턴에 합격을 한 경험들이 있는데 어떻게 또 이야기를 녹여냈을지 궁금합니다. 지원 동기 어떻게 썼는지 네. 여쭤볼게요. 진광 학생. 진구 학생.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또 웅진코일을 또 사용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가가기를 시작했는데 네. 이제 웅진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적이고 그러면서 고객의 건강을 생각한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저 예. 또한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예. 그 제품을 사용하게 됐고 이런 회사라면은 저와 같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기술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옥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 실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일을 약간 연관지어서 이제 지원 동기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협회에 대한 열정과 중국어 실력 그리고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을 주로 썼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군요. 유진 학생, 그러니까. 유진 씨 같은 경우, 정유진 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학생처럼 어려요. 예. 우리 직업방송에 지원을 했을 때 지원 동기 뭐라고 어떻게 썼나요? 유진 학생의 경우에는요, 이런 그 취업을 준비하는 선배분들이나 아니면 네. 친구들 통해서 한국직업방송이라는 유익한 방송을 알게 됐고, 이런 누군가한테는 꼭 필요한 그런 정보를 제 목소리로 예. 전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그래요.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저희 네. 제작진이 그러는데요. 그렇게 안 썼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뭐라고 썼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요. 네. 아무튼 뭐 나름대로 지원 동기를 여러분들 아주 멋들어지게 또 진실되게 잘 쓰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서류 전형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 통과가 돼야 면접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전략 한번 들어봤는데 말씀해 주신 것 외에 또 다른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구직자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목을 써야 되는지 또 각 그 자소서 항목 중에 그리고 제목을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목. 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무난한 게 좋을지 이런 거거든요. 제목은 기본적으로요. 그 읽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이 부분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뭐 너무 튀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인사 담당자의 한 60% 이상은요. 그 아무래도 좀 독특한 제목에 관심이 간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 30%의 2배가 되는 수치긴 한데 하지만 그런 거에 너무 압박을 받아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적이지 않고 연결되지 않는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을 충실히 담는 제목
거기다가 하나만 더 생각해서 좀 창의적으로 갈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오늘 우리 이시안 대표님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전히 하반기 채용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서류 전형에서부터 겁먹고 있는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서류 전형에서는 주로 이제 뭐 내가 이력서 나온 건 어쩔 수 없잖아요. 학점이나 이거 바꿀 수가 없는 원죄 같은 부분이니까. 네. 자소서 같은 경우가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한데요. 말씀드렸듯이 내가 자소서를 써야 되는 거는 나의 장점 아니면 비전이에요. 근데 보통의 구직자들은 장점도 잘 모르고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이 회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 비전이 끝나기 때문에 네. 몇 개월이면 성취되는 거라 구체적으로 30년 후의 비전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을 지원 동기에 녹여내시고 그리고 장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장점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어필하시면 자소서가 완성되는 것이죠.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시안 대표님의 말씀 잘 참고해서 꼭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네. 벌써 1부 전매거지 마칠 시간입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다양한 소식들 준비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정유진 캐스터가 준비하는 취업 정보 백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 어때 코너를 통해서는요. 한국무역협회에서의 우리 김옥주 학생의 인턴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